뭐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예상치도 못한 일에 사고가 나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집이 아닌 마음을 중개하는 신부동산 박상준입니다. 영상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이 집 LH 전세 임대 가능한 집이에요? 하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아직도 이 집이 LH 전세 임대가 가능한 집인지, 그리고 LH 전세 100%가 가능한 집인지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서 LH 전세가 된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집 문제로 권리 분석이 안 됐다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불편을 겪으시고 많은 문의가 와서 보여드리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LH 전세 당첨되기 이전보다는 당첨 후에, 당첨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냥 당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당첨 후에 집을 구하실 때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LH 전세임대 조건, 신청 방법 등은 LH 한국토지 오타네요. 도지가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치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선 순서가 LH 홈페이지에 전세임대 신청을 하시고 당첨이 되면은 이제 집을 구하시겠죠.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계약을 하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서류 접수를 합니다. 서류 접수는 부동산에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손님들 좀 번거로우실까봐 저희가 직접 신청서랑 작성해서 권리분석 넣어드려요. 근데 부동산에서 서류 접수를 안 해주는 부동산들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그냥 신청서 작성하시고 필요 서류 LH 측에 팩스 보내시면은 진행되실 거예요. 그러면 LH 법무사 쪽에서 권리 분석 할 거고, 특이사항 없으면은 적격 시에는 입주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당첨 후에 집 구하고 계약까지 요 중간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요즘에는 LH 전세 손님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아는 내용이겠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어서 많은 손님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개보수를 받는 제 손님이 아니라서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지만 농담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이 집 LH 전세 가능한 집이에요? 하는 질문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LH 100% 가능한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LH는 100%라는 개념보다는 해당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본인 부담금이 5%, 그리고 나머지 95%는 LH에서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유형에 따라 달라요. 청년 유형, 그리고 취약계층 뭐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200만원 혹은 2% 본인 부담금이 나오는 분들 계시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제 LH에서 전세 대출 나오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5%예요. 보증금의 5%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니까 요거는 본인 유형,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LH 전세 금액 한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집 주소가 필요해요. 동 호수까지 집 주소가 필요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집 지번과 동 호수를 알고 계셔야 하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초록창에 네이버에 국토부 공시지가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이버에 국토부 공시지가라고 치면은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가지고 조금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너무 키웠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보시면은 요 윗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이렇게 있죠.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은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공동주택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단독주택은 개별 단독주택이에요. 그 단독주택이다, 만약에 계약할 집이 단독주택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들어가시면 되고, 간혹 오피스텔 매물을 LH 전세 임대로 구하는 분들도 계세요. 오피스텔 등기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 국토부 사이트가 아니고 홈택스라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이번 영상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좀 내용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피스텔 부분은 추후에 다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부분 LH 전세가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빌라죠. 빌라를 많이들 계약하시니까 빌라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 들어가서, 그리고 또 화면이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조금 확대를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도로명 검색이 있고 지번 검색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를 들 거예요. 인천시 서구 검암동에 있는 527-10번지다 이 있으려나? 있네요. 근데 요 집은 지금 저희가 예를 들라고 제가 찾아본 건데 운이 좋게 있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뭐 LH 전세랑은 무관한 저희 매물이 아닌 집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또 303호다 라고 해서 열람하기 누르면은 요 아래쪽에 그동안 공시가들이 쭉 나옵니다. 뭐 10년도부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는 23년이죠. 23년인데 아직은 저희 공시가가 변동이 안 됐어요. 요 공시가도 변동되는 기간이 있는데 아직은 변동이 안 됐으니까 22년 1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요 오른쪽 보시면은, 우측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37.24제곱미터로 돼 있죠. 1인 거주 시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61제곱미터다. 1제곱미터면은 한 평도 안 되는 면적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1인 거주 시에는 61제곱미터도 LH에서 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신혼부부 유형 1은 85제곱미터까지 이렇게 유형에 따라 면적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LH에서 선정되시면, 당첨되시면은 LH 안내문에 본인 유형에 맞는 면적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중요한 금액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우측에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주택 가격을 공주가 또는 공시가라고 불러요. 공주가 아니면 공시가라고 하면은 요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본 집의 공주가가 예를 들어 요 금액은 7,870만 원인데 이런 계산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요 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본 집의 공시가가 1억이다 라고 하면은 1억에다가 1.53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끝이에요. 이게 정말 끝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1억에다가 1.53 곱하면은 1억 5,300만 원이죠. 그러면 요 1억 5,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LH 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지식이 있을 것 같고 노하우가 있을 것 같지만 그냥 153% 1.53 곱하면 끝입니다. 이 1.53이라는 수치는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LH에서 공시가 곱하기 153%로 지정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공시가에다가 1.53을 곱하지? 라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1.53 무조건 곱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요 153%가 예전에는 162%, 그러니까 공시가 곱하기 1.62 일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요게 153%로 금액이 낮아져서 많은 임대인들이 속상해 하시기도 했었죠. 왜냐면은 가능한 보증금 한도가 낮아졌으니까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올해에는 153%에서 더 줄어서 140%대로 떨어질 예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선 현재를 기준으로 아직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153%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저희 공시가가 1억이라고 예를 들었죠. 그러면은 1억 곱하기 1.53 하면은 1억 5,300만 원. 내가 마음에 들어 하는 집이 1억 5,3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집은 계약이 가능한 집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주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난 2억을 무조건 받아야겠어. 난 2억을 받아야 돼. 라고 하시면은 LH 전세가 안 되세요. 왜냐면은 1억 5,300만 원. 153%한 금액보다 초과가 되니까. 이게 더 크니까 이러면 계약이 안 되세요. 승인이 안 나와요, LH에서. 근데 임차인이, 그러니까 손님분께서 손님이 나는 이 집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집은 볼 필요도 없고 난 무조건 이 집 계약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LH에서 승인난 금액, 승인 가능 금액 1억 5,300만 원에다가 내가 현금이 4,700만 원이 있으면은 합하면은 2억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뭐 수치상으로는 계약이 가능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부동산에서 이 방법을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계약하면은 진행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면계약이라 그러죠. 이면계약을 써서 LH 진행을 하자고 부동산에서 오히려 설득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집에 부동산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집주인이
집주인분께서 4,700만 원 현금 받은 거를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하시면은 뭐 문제될 게 없죠. 너무 아름답게 전세 계약 기간 뭐 2년 혹은 4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보증금 잘 받고 나가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는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죠. 뭐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부분 예상치도 못한 일에 사고가 나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혹시나 추후에 그 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럼 보증금 보호도 못 받아요. 우선 내 돈 4,7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큰 돈에 대한 보호도 못 받고, 그리고 요렇게 임연계약 쓴 게 LH에 적발이 되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LH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으니까 임연계약은 피하시는 게 좋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임연계약은 피하지 마시고 그냥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동산 입장에서는 하면 좋아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임연계약 쓰면은 뭐 나중에 문제되는 거는 그때 문제고, 뭐 당장에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뭐 추천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임차인 입장, 제가 손님 입장이라면은 저는 절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새겨두시고요. LH 전세가 안 되는 예를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금액이 넘어가도 되는 예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시가 곱하기 1.53을 했는데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1억 5천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신혼부부 LH 전세임대 유형 1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가 1억 3,500이에요. 근데 공시가 곱하기 1.53 하니까 이 금액은 1억 5천. 그럼 이 1억 5천이 더 크죠? 한도보다. 이런 상황이고, 집주인이 원하는 보증금은 1억 5천이에요. 아까 내용이랑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좀 난감하죠?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좀 틀리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거는 공시가 곱하기 1.53 한 거보다 보증금이 더 큽니다. 요 보증금이 더 커요. 근데 요번 예는 공시가 곱하기 1.53 한 게 1억 5천이고 보증금도 1억 5천이에요. 근데 요거는 내 한도가 1억 3,500인 것 뿐이고, 요 보증금이 공시가 곱하기 1.53 한 요 금액이 넘어가진 않죠. 이런 경우는 LH 전세가 가능합니다. 요 1억 3,500만 원 LH 승인 가능 금액 1억 3,500만 원에다가 본인 부담금이 1,500만 원 있으면은 1억 5천이 되죠. 이렇게 1억 5천을 만드시면은 요건 계약이 가능하세요. 요런 경우에는 뭐 요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집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요 추가 부담금 1,500만 원까지 LH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요런 경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추가로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호실의 임대 현황도 신경을 써야 하고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하지만 이번 영상에 모두 말씀드리면 헷갈리실까봐 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요런 집들은 추후에 다시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한번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공시가 곱하기 1.53 한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LH 전세 가능한 거고요. 반대로 공시가 곱하기 1.53 한 금액이 전세 보증금 보다 작아요. 요 공시가가 작으면은 전세 보증금이 크면은 이런 경우에는 LH 전세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임연계약 쓰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집이 좀 아까워도 너무 마음에 들어도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이런 집은 피하고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거는 추천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른 매물을 찾으세요. 무조건. 그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임대인이 법인이어도 LH 전세 가능하세요. 하지만 요 추가 서류는 임대인이 필요해요. 임대인이 추가 서류만 준비하면은 요것도 LH 진행 가능하시고, 집에 근저당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LH 전세 임대 진행은 가능하신데, 이런 경우에는 선마소 또는 후마소가 돼야 돼요.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선마소는 임대인이 잔금일 약 10일 전에 근저당을 말소하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갚으면 돼요. 잔금일 이전에 집에 있는 대출을 갚아버리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죠. 뭐 집에 근저당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은 뭐 크게 부담 없겠지만, 집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은 거의 몇 천만 원, 몇 억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내 돈 갖다가 상환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임대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후마소가 또 있습니다. 후마소 같은 경우는 잔금일에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하면 됩니다.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특약에다가 그런 내용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근저당 현재 있음, 요 근저당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한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지만 LH 전세를 계약하실 때는 요 후마소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후마소 서류를 은행에서 떼주는데, 요거는 은행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런 거는 임대인이 알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후마소 서류를 떼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안 해주는 은행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흠할소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계약이 힘들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고,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뭐 또 특이한 케이스가 없으면은 대부분 진행은 가능하세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이 아닌 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집이 LH 전세가 되나 안 되나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내용을 이번 영상에 모두 말씀드리면은 이게 뭐 사실 고급 정보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뭐 부동산 용어가 다 쉽지는 않잖아요. 처음 듣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실 것 같아서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영상으로 다시 조금 내용 조금씩 쪼개서 보는 입장에서 거부감 없이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영상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전세 임대 보증금 가능 금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LH 전세 구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보고 나니까 뭐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건 없죠.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LH 전세 구하기 너무 쉽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안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